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처음 계약하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계약서를 넘기던 순간 손에 쥔 펜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계약금을 이체하고 나서 마음 한구석이 벅차면서도 동시에 책임감이 밀려오던 그 기분을 기억하십니까? 그 집은 단순히 방 몇 개와 거실이 있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가족의 시간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처음 단지 안을 걸어 들어가던 날, 놀이터를 보며 여기서 많이 뛰어놀겠구나 생각했던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을 처음 마주치던 장면, 베란다 창을 열었을 때 들어오던 바람의 냄새, 이 모든 장면이 모여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아파트 한 채는 평생의 결과였습니다. 월급을 모으고 적금을 깨고 대출을 감당하며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그래도 집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텨낸 시간의 총합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마다 조급해졌고 금리가 오를 때마다 밤잠을 설쳤고 대출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결국 내 집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 느낌은 단순한 자산 취득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안정되었다는 안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남는다고. 그래도 아파트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질 거라고. 실제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아파트는 오르는 자산이었습니다. 재건축은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꾸는 기회였고 30년이라는 숫자는 기다림의 시간표처럼 여겨졌습니다. 낡아도 괜찮았습니다. 벽지가 조금 누렇게 변해도 괜찮았습니다. 배관이 조금 불편해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재건축이 되면 새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뉴스에서도 재건축 대박이라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구조, 추가 분담금을 내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새 아파트의 가치 상승, 그 공식이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른 시기에 서 있습니다. 공사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철근 가격이 올랐고 시멘트 가격이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억, 7억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들립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이 숫자는 노후 계획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서 수억 원의 추가 부담은 그 자체로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파트의 구조입니다. 예전의 저층 단지는 용적률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더 높게 지으면 추가 세대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만큼 사업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층 이상으로 지어진 단지들은 용적률이 200%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려면 더 높이 지어야 하는데 그것이 도시 환경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교통은 감당할 수 있는지, 학교는 수용 가능한지, 주차 공간은 충분한지, 일조권은 유지되는지. 재건축은 단순히 새 집을 짓는다가 아니라 도시 구조 전체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 구조 변화라는 변수가 더해집니다. 젊은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결국 새 집을 분양해야 성립합니다. 그 새 집을 들어올 사람이 충분한지, 그 지역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는지, 이것 역시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 집은 괜찮은가? 우리 단지는 기다리면 되는가? 아니면 지금부터 점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추상적인 부동산 전망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질문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이야기입니다. 입주한 지 32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던 세대가 그대로 나이를 먹었습니다. 놀이터에는 예전보다 아이가 줄었습니다. 대신 벤치에 앉아있는 어르신이 늘었습니다. 그 단지도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새 아파트 가는 거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설명회가 열리고 조합이 만들어지고 설계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올랐다는 소식, 시공사 선정이 지연된다는 이야기, 분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설명. 어느 순간부터 회의장은 기대의 공간이 아니라 계산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6억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은퇴했는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대출 더 받으라고요? 같은 동에 40년을 산 어르신이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새 집은 좋지, 그런데 내가 그 집에서 몇 년이나 살겠어. 그 말에는 단순한 계산을 넘어 시간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건축은 단순히 집을 새로 짓는 문제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시간과 맞물리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단지에서는 몇몇 세대가 집을 매도했습니다.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요즘 곳곳에서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건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강남의 한 단지는 비슷한 연식이지만 입지와 학군, 교통 여건이 뛰어났습니다. 분양 수요가 충분했고 사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30년 된 아파트였지만 어떤 곳은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어떤 곳은 계산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은 같았습니다. 연식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달랐습니다. 입지, 인구 흐름, 용적률, 주변 수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의 연령 구조와 자금 여력. 이제 재건축은 단순히 30년 지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단지가 지금도 도시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입니다. 1990년대에 입주한 일기 신도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입주했던 30대, 40대는 지금 60대, 70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떠났고 단지 안에는 고령층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학교 학급수는 줄어들고 상가는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확 띄지 않지만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는 단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수요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아니어도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 단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지 않으면 노후는 가속됩니다. 배관은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외벽은 보수가 필요하고 엘리베이터는 교체해야 하고 주차 공간은 점점 부족해집니다. 관리비는 서서히 오릅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조금씩 조용히 체감되지 않게 진행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단지 왜 이렇게 낡았지?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다시 돌아옵니다. 내 집은 어디에 서 있는가? 기다리면 바뀌는 위치인가? 아니면 관리하지 않으면 가치가 서서히 줄어드는 위치인가? 이 질문은 시장 전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이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막연히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점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점검은 거창한 분석이 아닙니다. 입주 연도는 언제인지, 용적률은 어느 정도인지, 최근 5년간 인구는 어떻게 변했는지, 학교 학급수는 줄었는지 늘었는지, 관리비 상승폭은 어느 정도인지, 이 5가지만 알아도 내 집의 위치는 대략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막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공식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제 10년 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에 다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복도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어떤 단지는 리모델링을 마쳤을 수 있습니다. 외벽은 새로 도색되었고, 배관은 교체되었고, 주차 공간은 정비되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일부 유입되고, 상권도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는 재건축이 아니어도 버텨낸 단지입니다. 반면 어떤 단지는 재건축 논의가 길어지다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분담금 부담으로 의견이 갈리고 추진은 지연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관리비는 조금씩 오르고 시설은 조금씩 낡아갑니다. 큰 사건은 없지만 조용한 변화가 쌓입니다. 그 차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재건축이 되느냐보다 그 전까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투자의 관점에서만 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집은 투자 자산이 아니라 생활 자산입니다. 그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절을 맞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손주를 맞이합니다. 그 공간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관리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자산은 얼마에 팔 수 있느냐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느냐가 더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 집은 재건축 기대 자산입니까? 아니면 관리 중심 자산입니까? 만약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면 분담금 부담은 감당 가능한지, 남은 인생의 시간과 균형이 맞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관리 중심 자산이라면 대규모 수선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안정적인지, 장기 수선 충당금은 충분한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은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준비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집은 우리의 지난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간을 담아야 합니다. 기다림만으로는 시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점검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파트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합리적인 주거 형태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공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 그 차이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른 채 기다리는 사람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 입주 연도는 언제입니까? 최근 5년간 관리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건축 추진 단계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우리 단지의 평균 연령은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답을 모른다면 오늘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집은 우리 삶의 무대입니다. 그 무대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보다 점검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이 답일 수도 있고 관리가 답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집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집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선택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알아두면 괜찮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